안녕하세요 여러분, 윤희입니다. 오늘도 중국 사건 사고 콘텐츠로 찾아왔고요. 일단 오늘의 사건은 2021년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는 미국 뉴멕시코주의 도로 위인데 한 아시아계 여성이 차를 멈추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이곳을 순찰 중이던 경관 셀리나가 1시간 전에 이 여성을 봤거든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다시 그 길 위에 갔더니 그 여성이 아직도 거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셀리나 경관은 그녀를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 여성의 말에 따르면 친구가 도와주러 오는 중이라고는 하는데 여자 혼자 길가에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직접 돕기로 합니다. 그래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타이어를 구할 수 있는지 수리 지원을 좀 요청해 보려고 하는데 이 여성은 자꾸 자기 가방을 가져오려 해요. 이 여자는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거고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우선 저 아시아계 여성은 덩하이엔이라는 중국 국적의 여성입니다. 이 덩하이엔은 미국 뉴욕에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중국어로는 바이프 메이. 이게 중국식 표현인데 하얗고 돈 많고 예쁜 여자라는 뜻이에요. 덩하이는 얼굴이 되게 예쁘기도 하고 몸매도 좋고 키도 크고 딱 그 표현에 맞는 여자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뉴욕에 살면서 럭셔리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SNS에 자기 생활을 자주 공유하곤 했는데 고급 헬스장 다니고 럭셔리카 타고 다니고 골프 치고 취미로 사격하러 다니고 에르메스 가방 들고 파인다이닝 다니는 게 일상이고 굉장히 그사세 같은 생활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럼 이 덩하이엔 어떻게 이렇게 럭셔리한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는 걸까요? 금수저인 걸까요? 덩하이엔은 1990년생으로 중국 광동성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녀가 태어난 그런 동네는요, 현전, 광저우 같은 그런 광동 대도시가 아니라 그런 주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그런 산간지방의 시골이었습니다. 완전 중국 로컬 시골?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난한 동네다 보니 인프라도 굉장히 열악하고 주민들의 전반적인 교육 수준이나 이런 게 되게 낮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동네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그런 젊은이들이 택하는 길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중국어로 다공이라고 하는데 이제 대도시로 나가서 식당, 건설 현장, 로컬 상점 판매원, 배달 이런 거 하면서 생계를 꾸리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해외로 나가서 불법 체류하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덩하이엔도 어릴 때부터 봐온 것들이 이런 거다 보니 자기도 언젠가는 해외 나가서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25살이 된 덩하이엔이 선택한 곳은 미국이었습니다. 덩하이엔은 그냥 막연하게 미국으로 가고 싶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사실 좋은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영어를 잘 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 동네 이웃들처럼 처음엔 관광 비자 받아서 불법으로 중국인 업소에 취업을 하면서 미국으로 나갑니다. 근데 덩하이엔이 영어를 잘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녀가 선택한 그 지역이 어디냐? 뉴욕주 퀸스에 있는 플러싱이라는 곳이에요. 플러싱은 인구가 약 20만 명 정도 되고 미국에 있는 중국계, 그러니까 화교 아니면 이제 이주해온 중국인들이 몰려 사는 그런 지역 중에서는 가장 큰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영어를 아예 못해도 살 수 있을 정도로 중국인들이 많이 몰려 사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근데 또 이곳에 발달한 게 하나 있었으니 바로 중국계들을 위한 유흥업소였습니다. 덩하이엔은 여기서 이 예쁜 외모를 살려서 유흥업소에서 일하기 시작해요. KTV에서 일을 하는데 그 아가씨들 나오는 중국식 노래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덩하이엔은 미국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또 워낙 예쁘고 일을 잘하다 보니까 이 덩하이엔 찾는 손님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나이를 좀 먹고 마마상으로 승진을 합니다. 마마상은 일본어이긴 한데 이제 중간 관리자 그런 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 덩하이엔 자신은 이제 다른 노래방 도우미들 관리하면서 본인은 VIP 손님들 위주로 상대를 하게 돼요. 이제 일반 접대부가 아닌 마마상이 된 덩하이엔은 수입 그리고 스폰으로 꽤 적지 않은 돈을 만지게 되는데요. 그녀의 SNS 포스팅이 엄청 화려했던 이유도 바로 이거죠. 그런데 또 이렇게 적지 않은 돈을 번 만큼 씀씀이도 굉장히 컸어요.
근데 이런 덩하이엔의 최대 고민이 뭐였냐? 바로 지금 불법 체류 상태잖아요. 그래서 신분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죠. 이제 추방당하면 바로 중국으로 가야 하는데 중국에 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솔직히 중국에서 이렇게 외국에서 불법 체류로 목돈 모아서 고향 가서 뭐 집 사고 가게 차리고 투자해서 돈 벌고 뭐 그 돈으로 자식 유학 보내고 이런 사람들이 적진 않아요. 특히 이런 사람들이 많은 몇몇 지역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덩하이에는 달랐어요. 그렇게 성실한 타입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 그냥 이 씀씀이 영원히 유지하면서 뉴요커로 화려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목표를 하나 세우게 되는데요. 무슨 목표냐? 우선 여기 플러싱 지역에는 굉장히 부유한 그런 중국계 이민자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부모 세대가 돈을 많이 벌어놔서 부모 돈으로 또 부유하게 사는 그런 2세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뭐가 있죠? 시민권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시민권 가진 중국계 남자와 결혼을 하면 자신도 영주권을 쉽게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누구 하나 잡아서 그린카드 받는 걸 목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덩하이에는 꽤 여럿과 만남을 가지게 되는데요. 사실 진지한 관계가 되진 못했어요. 이 덩하이엔과 결혼까지 하고 싶어 하는 남자를 찾는 건 꽤 어려웠던 거죠. 그래도 덩하이엔은 멈추지 않고 자신에게 영주권을 줄 수 있는 남자를 계속 물색해 나갑니다. 그러던 2020년 어느 날, 덩하이엔은 자신이 일하는 이 KTV 고객 중에서 5살 연하의 중국계 이민자 저스틴과 교제하게 됩니다. 이때 덩하이엔은 30살이었는데 저스틴은 이제 5살 연하, 25살이었어요. 그럼 이 연하남 저스틴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저스틴은 원래 중국 이름이 리지아신이었고요. 중국 푸지엔성 출신인데 어릴 때 이제 부모님 따라서 뉴욕으로 이민 온 거예요. 당연히 지금은 시민권자고요. 근데 이 25살밖에 안 되는 이 어린 청년이 유흥업소 계속 드나들고 그것도 VIP만 상대하는 덩하이엔을 만난다? 나이가 이렇게 어린데 뭔가 색을 밝힌다 해야 되나? 그것도 그렇지만 또 그만큼 쓸 돈이 있다는 얘기겠죠. 이 저스틴의 부모님은 굉장히 부유했어요. 이 뉴욕에서 꽤 크게 이 중국 레스토랑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 매장 차리자마자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저스틴은 어릴 때부터 경제적으로 뭐 아무런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돈을 물 쓰듯 쓰면서 그렇게 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저스틴은 유부남이었어요. 그것도 그냥 유부남이 아니고 무려 미성년자 때 17살 때 같은 미성년자인 그것도 4살 연하의 히스패딩 여성을 임신시켜서 또 그 17이란 나이에 아빠가 돼서 결혼한 유부남이었어요. 사실 그때 저스틴 자신은 뭐 별로 결혼이고 뭐고 안 하고 싶었어요. 딱히 책임감 있는 그런 타입도 아니었고 그냥 더 놀고 싶었죠. 그런데 부모님의 강요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저스틴의 부모님들은 이민을 와서 미국에서 살고는 있었지만 되게 중국 전통적인 그런 가치관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나이는 어리지만 어디서 손주를 만들어 왔다. 그것도 아들, 손자를 만들어 왔다? 이거는 그냥 빨리 결혼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이 여자 쪽 부모님도 우리 딸이 혼전 임신을 했으니 책임져라 라고 푸시를 하고 그러다 보니 이 저스틴이 어린 나이에 상황에 떠밀려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뭐 책임감이고 뭐고 이런 것 때문에 한 게 전혀 아니고요. 근데 부모님 경제력이 워낙 빵빵하다 보니 베이사이드라는 그 퀸즈에서 제일 학군 좋은 지역에 집에다가 생활비까지 넉넉하게 지원받으면서 결혼 생활을 합니다. 그 와중에 뭐 둘째도 낳고 하는데 사실은 저스틴은 마냥 그냥 자유롭고 싶었어요. 그래서 계속 바람도 피고 뭐 유흥업소에 들락날락합니다. 그러다가 만난 게 바로 덩하이엔이었던 거죠. 두 사람은 정말 이렇게 빠르게 연인 사이로 발전하고 뭐 둘이 중국 틱톡 그러니까 이 도인의 커플 영상도 찍어 올리고 뭐 그냥 보통 연인들처럼 행동하긴 합니다. 근데 둘 사이를 한마디로 묘사하자면 말 그대로 동상이몽이었어요. 둘은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덩하이에는 오케이, 이 연하남 저스틴 나한테 지금 완전 빠져들었구만. 이제 얘 이혼시킨 다음에 나랑 혼인신고하게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반면에 저스틴에게 덩하이에는 샤오산, 그러니까 중국어로 뭐 첩, 상간녀?
뭐 스폰도 좀 해주고 그런 관계예요. 그 샤오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사실 저스틴은 결혼 생활 자체가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가정을 깰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덩하이에는 이렇게 계속 저스틴을 지켜보다가 2021년 9월 이 저스틴이 이혼을 안 할 것 같으니까 임신 공격을 해요. 나 임신이래. 네가 애 아빠거든. 그러니까 너 지금 와이프랑 이혼하고 나랑 결혼해. 나랑 혼인신고 좀 해. 안 그러면 우리 애기 어떻게 키워? 라고 말을 하는데 저스틴의 반응은 여러분들 저스틴은 이미 굉장히 어린 나이에 혼전 임신해서 원하지 않은 그런 결혼을 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덩하이에는 이런 예상과는 다르게 임신 공격이 아예 안 먹힙니다.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와요. 덩하이에는 저스틴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못 박는 걸 듣고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그래 그럼 내가 헤어져 줄게. 근데 대신 나한테 이별비 줘. 이별비로 50만 달러만 주면 깨끗하게 헤어져 줄게. 그럼 뱃속 애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 뭐 신경 안 써도 돼. 근데 50만 달러가 여러분들 무슨 애 이름인가요? 이게 우리 돈으로 치면 6억 정도 되는 돈이잖아요. 아무리 저스틴이 부잣집 아들이어도 이건 좀 아니죠. 이별비라는 이런 뭐 금액 요구하는 것 자체도 터무니없고요. 당연히 저스틴은 코웃음을 치면서 거절합니다. 이렇게 질척대지 말라고 지금까지 내가 선물도 많이 해주고 우리 둘이 즐겼으면 된 거 아니냐고 50만 위안도 너한테는 아깝다. 근데 50만 달러? 네가 정신이 있는 거야? 이러고 가버려요. 덩하이에는 여기서 이성의 끈을 완전히 놓아버립니다. 저스틴의 집이 그 뉴욕의 베이사이드라는 곳에 있다고 했잖아요. 2021년 9월 11일. 이날 덩하이엔이 이 집에 무작정 그냥 쳐들어가요. 그때 저스틴 와이프가 집에 있었는데 이 와이프가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네가 여길 왜 오냐고 말싸움을 하다가 덩하이엔이 와이프를 폭행합니다. 사실 저스틴 와이프는 자기 남편이 바람피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왜냐면 어쨌든 망나니 같은 이런 남편이긴 해도 두 아이의 아빠고 또 경제적으로는 뭐 나름 안정적이고 넉넉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갑자기 내연녀가 찾아와서 자기를 때리니까 이제는 못 참겠는 거죠. 그래서 저스틴 와이프는 경찰에 덩하이엔을 신고합니다. 덩하이엔은 이때 1급 주거침입죄로 경찰 소환장을 발부받아요. 그리고 저스틴 와이프는 솔직히 남편 꼴보기도 싫을 거 아니에요. 저스틴을 집에서 내쫓습니다. 이제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9월 19일 저녁 저스틴 와이프가 돌연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실종 신고를 해요. 어쨌든 자기가 미워서 내쫓긴 했지만 뭐 연락은 됐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도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뭐 텍스트도 답장이 없고 전화를 해도 안 받고 그래서 경찰에 행방 추적 같은 거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이 덩하이엔이 살고 있던 아파트는 어디 있었냐? 플러싱 39번가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이 신고를 받자마자 웰페어 체크, 그러니까 안부차 확인을 하러 거기 방문을 해요. 똑똑똑 계세요. 경찰입니다. 근데 똑똑똑 하고 두드렸는데 아무도 안 나와요. 귀를 대보니까 인기척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고리를 살짝 돌려보니 문이 바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들이 집에 들어가서 둘러보는데 뭐 침실 쪽에 다량의 이런 핏자국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실을 자세히 살펴보는데 어떤 시신이 침대 시트에 이렇게 쌓여져 있었어요. 바로 저스틴이었습니다. 머리에는 이 총을 맞은 상태였고 몸에는 둔기로 이렇게 뭔가 폭행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자국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베개 안에서 탄환이 하나 발견되고요. 경찰들은 바로 이 시신을 검시관에게 보내는데요. 저스틴은 이미 전날인 9월 18일 7시 정도에 머리에 총상을 맞아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경찰들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를 합니다. 죽은 저스틴 그리고 사라진 덩하이엔의 행적을 추적해야 되니까요. 덩하이엔이 당시 플러싱 지역의 스타엑스라는 KTV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KTV로 가서 직원들에게 물어보니 17일까지는 뭐 덩하이엔이 출근을 했고 뭐 17일 그날에는 저스틴이 손님으로 와서 둘이 뭐 같이 노래하고 밥 먹고 술 먹고 그렇게 놀았대요. 근데 다음 날인 18일에는 출근도 안 하고 연락도 완전 두절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경찰들은 이제 주변 CCTV를 살펴보는데요. 9월 18일 새벽 5시 40분
그러니까 17일에 밤새도록 KTV에서 놀고 집으로 들어가는 뭐 그런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스틴 그리고 덩하이엔 두 사람이 덩하이엔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그리고 2시간 후에는 덩하이엔이 혼자 가방을 엄청 여러 개를 들고 나와서 저스틴의 아우디 6 차를 몰고 어디론가 가는 모습도 보여요. 그래서 경찰은 이거를 보고 덩하이엔을 저스틴을 살해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을 합니다. 저희가 이 영상 초반 바디캠에서 보던 그 차량은 아우디가 아닌 혼다 차량이었잖아요. 왜 발견됐을 때는 차가 바뀐 걸까요? 이 아우디 6 차량은 사실 저스틴 소유는 아니었고요. 이 저스틴이 집을 나와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친구 천 씨에게 빌린 차였어요. 근데 이 차의 진짜 소유주는 또 천 씨가 아닌 천 씨의 지인 리 씨였습니다. 덩하이엔은 처음 이 차를 타고 이제 캐나다 국경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이 저스틴 친구 천 씨는 저스틴이 살해를 당했고 또 용의자인 덩하이엔이 그 차를 몰고 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차주인 리 씨에게 바로 연락해요. 이 리 씨는 앱으로 보고 있다가 덩하이엔이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이 쇼핑센터에 차를 세우자마자 원격으로 락을 걸어버려요. 그리고 도난 신고를 합니다. 이 도난 신고를 접수한 펜실베니아주 경찰은 이 해리스버그에 있는 블루마운틴 쇼핑몰의 CCTV를 보는데 어떤 젊은 아시아계 여성이 아우디 6에서 내려서 혼다 CR-V 차량으로 바꿔서 또 운전해서 가버리는 이런 모습을 확인을 합니다. 그 여성이 바로 덩하이엔이었어요. 그럼 덩하이엔은 국경 넘어서 캐나다로 도망치려 한 걸까요? 근데 경찰이 생각을 해보는데 왠지 이 덩하이엔이 수사망을 따돌리려고 한 행동 같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동선을 좀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캐나다로 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위장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우선 이 해당 주차장에 갈아탈 차를 미리 준비를 해놨죠. 그것도 그렇고 덩하이엔은 중국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미국 영주권자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캐나다 가려면 비자가 필요한데 어떻게 입국을 하겠어요. 그래서 경찰이 추정하기로는 아마 다시 남쪽으로 쭉 내려갈 것 같다. 왜냐면 상대적으로 이 멕시코가 좀 밀입국 같은 게 쉽다 보니까 멕시코로 갈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해요. 그리고 수사를 그쪽 방향으로 틀어서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결국 경찰의 추정대로 하루 뒤에 요 뉴멕시코 주에서 발견된 거예요. 이제 4시간만 더 운전해서 가면은 미국이랑 멕시코 국경인데 여기서 차가 고장나버린 거죠. 그래서 이 바디캠에서 목소리가 나왔던 이 셀리나 경관, 여자 혼자 도로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도와주려고 다가간 거죠, 처음에는. 그리고 당연한 뭐 절차로 멈춰져 있는 뭐 덩하이엔 차의 번호판 이런 거를 무전으로 조회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셀리나 경관의 차에서 나오는 그 무전 소리를 덩하이엔도 들었어요. 근데 들어보니 뭔가 살인, 용의자, 뉴욕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뜨문뜨문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뭔가를 느낀 덩하이엔은 굉장히 초조해집니다. Huh? I go to the car and take the clothes. Oh, you need clothes from there? Oh, okay, hold on. Right here, right here. I don't know, because I don't know what's in your car. Hold on. You just, Okay. hold on. What do you mean? Why? Huh? Because I'm What- going to what- see what's in your car. What you? What you catch me? What? What you catch me? Because I'm going to get your sweater. Ah! Stop What moving. happened? Turn around. Oh my God! Ah! What happened? Who are you? He's helping me because you helping kept you. moving. Who are you? I'm helping the cop. Appreciate you. 그렇게 그날 저녁 7시 뉴멕시코주 경찰이 현장에서 이 덩하이엔을 체포합니다. 그 혼다 차량 안에는 장전되어 있는 리볼버 총 한 대가 있었어요. 아까 왜 셀리나 경관 혼자 있었잖아요. 그때 덩하이엔이 차에 가서 뭐를 가져오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게에 놔뒀으면은 뭐 큰일 날 수도 있었겠죠. 경찰은 이제 그 해당 리볼버에 탄도 감식을 해보니까 해당 총이 바로 사건 현장에서 사용된 그 총이 맞다는 게 밝혀집니다. 그래서 덩하이엔이 이 저스틴 살해의 진범이라는 게 입증이 되었고요. 덩하이엔은 그렇게 뉴욕으로 강제 송환됩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2022년 1월 대배심을 거치면서 덩하이엔은 2급 살인죄, 불법 무기 소지죄, 불법 절도죄 등등 되게 많은 죄목으로 기소가 돼요. 근데 덩하이엔은 임신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좀 배려를 해주는데 이 출산 다 마치고 나서 심리를 재진행할 수 있도록 일정을 좀 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후 3년이 지난 작년이죠. 2024년 10월 16일 덩하이에는 최종적으로 1급 과실치사죄와 2급 주거침입죄로 총 27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덩하이에는 미국에 계속 살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방법이 어떻든 있는 곳이 어디든 간에 미국에서 27년 동안 쭉 살 수 있게 되긴 했네요. 한편 이 덩하이에는 출산한 아이 있잖아요. 얘는 진짜 제이슨 친자인지 아니면은 그 행방에 대해서는 지금 미성년자의 그런 사생활 보호 이런 차원에서 밝혀지진 않았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